자, 10-10강 두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상담자는 40대 여성이에요. 무역업을 하고 있고요. 프리랜서로 이제 유통하는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의 이제 질문은 뭐냐? 주변에서 수가 너무 많아. 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수가. 나는 뭐예요? 정화. 이 정화는 물상적으로 보면 촛불, 아니면 약한 불,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한 불이, 이 해수는요, 이게 엄청난 큰 물이잖아요. 이 물이 여기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볼까요? 한강에 촛불 하나 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금방 꺼지겠죠. 아니면 소낙비 내려요. 그런데 거기에 촛불 한 대여섯 개 있어요. 금방 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수가 너무 많아. 신약하다 이거예요. 신약. 내 기운이 약하다. 신약 신강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 목, 화, 토, 금, 수. 일간이 나예요. 그럼 날 도와주죠. 수생목으로.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 비겁이죠. 그래서 인성과 비겁의 개수가, 이건 8개 개수 다 셉니다. 지지만 세는 게 아니라 인성과 비겁의 개수가 많으면 신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나로부터 에너지를 빨려나가죠. 그럼 이게 식상이라는 말이에요. 식상을 통해 재성, 돈 만들어야 되죠. 일의 결과. 그럼 이것도 내 에너지가 힘들어지죠. 여기서 또 관이 있어요. 관은 금극목으로 나를 통제해. 그럼 나머지 이 세 개가 많다? 그러면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관이라는 게 요 일간한테 관이잖아요. 그럼 날 통제하는 기운이 한 개도 아니야. 세 개나 있어요. 세 개. 그러니까 이거는 극신약이죠. 신약도 그냥 신약이 아니야. 극신약. 여기 또 재성 있고 식상, 날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네. 요거 하나 있네. 요 겁재, 요 화기운 겁재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그나마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극신약이에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우리 문파에선 그러죠. 그래서 어쩌라고, 신약해서 어쩌라고, 신강해서 어쩌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수가 너무 많고 신약하니 사업이나 남자를 멀리하고 자중하라는 조언을 들은 뒤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사주 푸는 명리 선생들 있어요.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데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명리 상담은요, 진짜 진지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갖기 위해서 독서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상담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무실에서 좋은 대운만 기다리다. 여기 그럼 좋은 대운이 뭐겠어요? 뭐긴 뭐예요? 여기 물 많잖아요. 수기운이 많으니까 용신을 뭐라 부르겠어요? 화기운. 너 화대운 올 때까지 기다려, 이러고 있죠. 그럼 그동안은 화대운이 60살에 와. 그럼 그때까지 20년 어쩌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좋은 대우만 기다리다 자금줄이 막혀 답답함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주는 가만히 앉아서 용신운을 기다리면 재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지 사화 안에는 경금이라는 정제가 숨어 있고, 이거 뭐예요? 지장간 이야기하는. 자, 여기 사화 밑에 지장간이 무경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경금이 뭐예요? 정화일간한테는 돈이에요. 돈, 재성. 그리고 무토는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 그 다음에 병화는 뭐예요? 비겁이고. 그 다음에 해수 밑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 간목 있어요. 간목이 뭐예요? 날 도와주는 인성이에요. 물론 지장간이 있으니까 이걸 써먹으려면 뭐가 와야 돼요? 형이나 충이 와야 돼요. 형과 충이 와야 돼요. 그러면 언제예요? 을사년, 그렇죠? 을사년이 이렇게 와요. 그럼 을사년이 와서 딱 하고 부딪혀요. 사해충.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지장간이 다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갑임 튀어나오고 무경병 다 튀어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정임합수, 정화가 뭐하고 합을 해요? 임하고 합을 해요. 그러면 뭘 획득을 해요? 임수를 획득해요. 임수, 관을 획득해요. 관을 획득하니까 남자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과 관련돼서 일자리, 관하고 어떤 사업 계약 이런 것도 따올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경금, 간목 이런 것도 1년 안에서 잠깐 써먹을 수 있어요. 그 년 안에 사해충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공포 마케팅 할 필요 없다고요. 다 때가 되면 저기가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해하고 있으면 여기서 사화를 부르는 허자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해수는 뭐다? 천을귀인이다. 그래서 여기 사해충을 하는 것을 백이라는 충의 역할을 50 정도로 좀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 그 천을귀인이. 그러니까 다 살아가는 길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지사화 안에는 경금이라는 정제가 숨어 있고 해수와 사해충으로 부딪히며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충과 역마는 대신에 이분은 좀 바빠 삶이. 왜? 이거 다 해수잖아. 이것도 사해잖아. 인신사해. 역마잖아. 역마. 인신사해. 밑에가 그냥 다 역마야. 역마면 뭐해? 바빠. 바쁘게 막 일해야 돼. 뭐 그러니까 서울 찍고 부산 찍고 응?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뭐 대전 찍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하여간에 그렇게 바빠요. 그래서 발로 뛰어다녀. 바쁘니까 이 사업이 딱 맞네요. 유통사업. 인신사에 딱 맞네. 자기 사주하고도. 유통이에요. 유통 흐름. 거기다 해수는 물이잖아요. 물이 쫙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무역 사업이 맞네. 수입 무역 유통 사업이. 자, 그래서 전국을 누비며, 전국이 아니에요. 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해도 돼요, 이제는. 전 세계를 누비며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개척할 때 지정 간의 재물이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수가 뭐예요? 나랑 사회춤을 이루지만 이게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결혼해서 이혼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그냥 날 도와주는 남자들은 주변에 많다니까. 그러니까 남성 협력업체. 그럼 거래처 인맥도 돈의 길목이 될 수 있으므로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돼. 이 사람은 외부 활동을 바쁘게 삶을 살아가면 또한 살아갈 길이 열리고 사업도 잘 벌릴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공개 강의용 결론. 용신을 기다리며 멈추기보다 원국의 역마와 충을 실제 영업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관계 자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활동 무대와 판로를 열어주는지 현실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이 앉은 자리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일을 한다? 안 돼요. 이런 일. 자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영업하고 뛰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아마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 또 기질상 그런 걸 또 잘하는 분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충은 삶을 깨뜨리기만 하는 힘이 아니라 땅속에 잠든 재물, 즉 지장간이 밖으로 탁 튀어나와서 요때 그때 충 나거나 형이 났을 때 그 지장간에 못 써먹고 있던 지장간에 있는 걸 그 해에 써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런 해가 올 때까지는 준비 많이 해놔야죠. 준비하다가 그런 해가 딱 왔어. 그럴 때 딱 기회를 잡아야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3년간 못 번 거 1년 만에도 벌고 그러잖아요. 막 심하면 10년 동안 못 벌던 거 1년 만에도 다 회수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직장인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게 열심히 삶을 살다 보고 살고 계획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사주에 뭐 사신형, 뭐 술미형, 그 다음에 인사신 등의 형살이 있고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해 있다면 쉽게 포기하게 두지 말고요. 형살은 두 번, 세 번 고생해서 들어갈 때 결실이 커지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드는 것도 상담가로서의 역할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합과충의 실전 구분. 합은 겉보기 안정적이지만 답답함과 지연을 동반합니다. 충과 형은 고통스럽지만 지장간의 기운을 일깨워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동력도 됩니다. 용신론의 비판적 적용이에요. 억부용신이 무슨 조우용신에서 전통적인 용신잡기만 매몰, 아예 사용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매몰되면 돈을 언제 버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성 관성의 위치, 지장간의 존재, 충형에 의한 발동 여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실정 감명 4대 원칙. 첫 실패를 형살의 최종 결론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 글자가 없어요. 지도에, 인생 지도에 없는데 엄한 짓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봐요. 엄한 짓을 하는 고객이. 그럴 때는 형살로 뭐가 안 됐어요? 또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가능성이 있는 글자가 있을 때 당신은 형살이라 한두 번 갖고 안 되고 한 두세 번 도전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글자가 있을 때. 그런 글자가 없는데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즉 인성이나 이런 거예요.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운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공부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공무원 시험 뭐 7, 8번 낙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인돼요. 그렇게 폐인된 30대들 많아요. 공무원 막 준비하다가 뭐 고시도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형살은 제도전과 전문성 강화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요. 뭐 이건 뭐 합은 지연, 형충은 발동과 개조의 측면까지 함께 본다. 지장 간 재성은 이동 영역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읽는다. 최종 코멘트. 형살의 고통은 사람을 꺾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목표에 맞게 다시 깎고 조정, 더 단단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산고입니다. 첫 실패 뒤 재조던할 것인지 충과 역마를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결과의 격과 재물의 발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원국 8글자 세밀하게 보고요. 대운도 보고요. 세운도 보고요. 뭐 12운성도 보고요. 다양하게 볼 게 겁나 많아요. 이제 세밀하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하지만 지금까지 큰 틀에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웬만한 본인 사주는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길령명리 10강의 두 번째 강의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